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통계 분석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참고 자료는 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의 힘 실무 활용편입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셔서 다중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관련성을 먼저 분석합니다. 즉 데이터의 정리와 확인이 끝나면 그중 최대화 혹은 최소화해야 할 아웃컴이 무엇인지 정한 다음 그 이외의 모든 항목을 설명 변수로 호불호 놓고 다중회귀 분석 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 결과를 해석해야 되는데요. 먼저 설명 변수를 선별합니다. 당연한 설명 변수를 제외한다든지 설명 변수 취급 방법 등을 변경해 가며 선별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익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아웃컴 자체는 직접 조정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조정 가능한 설명 변수, 또 재배치하는 설명 변수, 또 조정도 재배치도 불가능한 설명 변수로 나누어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요에 따라 인자 분석이라든지 군집 분석을 통해서 설명 변수를 축소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T검정이나 G검정을 활용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사실 통계 분석만으로는 상관과 인과를 완벽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익이 될 것 같은 아이디어를 찾았으면 적절한 의미와 비교심 또는 AB 테스트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테스트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표본 크기 설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유의미한 표본 크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원시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예상되는 차이로 나눈 값을 제곱하고 그 36배의 계산을 통해 전체 데이터 수를 구하며 이를 반반씩 나누어 각 그룹의 표본 크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따로 설명 없이 다 알아들으실 정도면 이미 이 정도 정보는 필요가 없으신 수준일 것입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텐데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모두 설명하려니 분량이 너무 많아 제가 이번 컨텐츠를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텐츠에서는 최대한 쉽게 왜 비즈니스에서 통계 분석이 중요한지, 또 통계 분석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제가 참고한 책 통계의 힘을 보시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컨텐츠를 제작해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비즈니스 통계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통계 분석은 인과관계 통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상 파악이라든지 미래 예측과는 다릅니다. 즉 어떤 것을 바꿔야 매출이 올라갈까 같은 이런 인과관계를 통찰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통계학은 어느 분야에서 쓰이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통계 분석 방법에도 차이가 있고요. 때문에 인간을 통찰하고 그 행동이나 자세를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또 그에 맞는 통계 분석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런 인과관계 통찰을 위한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비율 등 통계 지표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또 데이터를 점이 아닌 구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값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참고한 이 책도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 통계 분석이 왜 중요한지, 또 비즈니스 통계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한 가지 사례로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용어 설명이라든지 핵심 전제 사항을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utcome이라는 단어인데, outcome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조절하고 싶은 결과를 말합니다. 보통은 매출이나 이익이라든지 고객 수 이런 것들이겠죠. 다음으로는 설명 변수인데요. 설명 변수는 이런 outcome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는 요인들을 모두 설명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이런 인과관계가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또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하더라도 조절이 가능해야겠죠. 예를 들면 날씨 같은 설명 변수가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날씨는 저희가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통찰에서는 크게 중요한 설명 변수는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우리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통계 분석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오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1종 오류인데요. 이는 아무 차이가 없는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실수로 덜렁이 오류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제2종 오류인데요. 이는 본래 차이가 존재하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놓쳐버리는 실수를 말합니다. 이는 멍청이의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덜렁이 오류나 멍청이 오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가 통계학적으로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통계 분석은 어떤 검정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계 분석의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실무에서는 가설을 검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통계학에서는 가설을 검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이런 가설 검정은 확률을 도입해 대신에 거의 모든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즉 지금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 안에서 가설의 타당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이는 언급하는 범위를 실제 데이터로 검증 가능한 곳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는 반드시 결론적으로 손해인가 이익인가의 문제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는 통계 분석이 학문 연구를 위한 통계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손익의 관점을 가져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까마귀는 검은색이다의 가설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인과관계 통찰보다는 현상 파악에 가깝긴 하지만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런 현상 파악의 이해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도 인과관계 통찰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스타 DM을 보내면은 매출이 10,000원씩 증가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상 파악에 관한 가설 검정을 준비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모든 까마귀가 검은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까마귀는 모두 검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가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본 100마리의 까마귀를 조사해보니 모두 검은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0마리 정도의 까마귀가 검다고 해서 까마귀가 검다는 것이 증명이 될까요? 어떤 사람 100마리 정도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무슨 100마리 가지고 검증을 하냐, 까마귀가 수천만 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100마리만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통계 분석입니다. 검은 까마귀와 검은색이 아닌 까마귀가 반반이라고 가정할 때 100마리 연속 검은 까마귀일 확률은 1조분의 1보다 작습니다. 설령 90%의 까마귀가 검다고 할지라도 100마리 연속 검은 까마귀일 확률은 0.0017%에 불과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0%는 아니니까 인정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손익의 관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앞으로 까마귀를 만날 때마다 검은지 아닌지에 대해 내기를 하자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누구도 까마귀가 검지 않다는데 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기 전에 기무가설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이란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가설을 말하는데요. 기무가설 아래 P값이 5% 미만이면 기각, 다시 말하면 그 기무가설이 틀렸다고 검증이 되는 것이죠. 이는 통계적 관례이며 다른 말로는 95% 신뢰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P- 값은 기무가설에 반하는 데이터가 얻어지는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까마귀 사례의 경우 97%의 까마귀가 검다는 가설 아래서 우연히 100마리 연속으로 검은 까마귀와 마주칠 확률은 4.8%이며 97.1%의 까마귀가 검다는 가설 아래일 때 P- 값이 5.3%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97.1에서 100%의 까마귀가 검다는 가설은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처럼 통계 분석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라든지 의사결정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인 내용을 두고도 이런 통계 분석을 한다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실제 준비 가능한 데이터 범위 안에서 최대한 조정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만한 방법이 발견되면 바로 A/B 테스트 또는 임의와 비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A/B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T검정 또는 G검정을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는 고도의 분석 방법을 통해 얻어진 회귀 개수보다 정확한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시장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정해야 할지도 모를 변수들도 확률적으로 균등하게 만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A/B 테스트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봐야 한다는 것과 데이터 수집 또는 효과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때문에 여기서 다중회귀 분석이라든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같은 것을 사용할 줄 안다면은 이미 축적된 데이터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유망할지 예측하여 더 효율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더 잘 알수록
우린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좀 더 확실한 결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이런 통계 분석의 공식들을 따르지 못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종 오류는 멍청한 오류를 범하더라도 허용될지 모르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유의 수준이 5%가 아니라면 신중하게만 의사결정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리스크를 인정하고 기회를 거머쥐어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든 직감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와 데이터와 가설 검증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리스크를 떠안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후자라면 리스크를 거의 떠안지 않고 끝나는 경우, 리스크를 떠안지 않도록 데이터를 추가 수집해야 하는 경우, 무조건 리스크를 떠안아야만 하는 경우 등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비즈니스는 매사가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핵심 임무는 그걸 극복하고 미리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